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밀점 톡톡 진행을 맡은 아이셔입니다. 해밀점 톡톡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팟빵 채널을 통해 목소리만 만나왔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만나고 많은 분들과의 소통을 위해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팟빵과 유튜브 모두에서 청취 및 시청이 가능하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는 월 1회 게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월 1회는 해밀점 튜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유튜브 방송을 기획해서 만날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혹시나 유튜브로 해밀점 톡톡을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 아재님께서 짧게 해밀점 톡톡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해밀점 톡톡은 시각장애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오디오 방송입니다. 해밀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팟빵, 팟캐스트를 통해 처음 인사드렸고요. 벌써 4년째인데요. 저 아재 그리고 후안님이 누구신지 이따가 밝혀드릴게요. 아이셔님 총 3명의 시각장애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끔 특별 출연자분들도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오늘은 봄님이 또 함께해 주셨어요. 해밀점 톡톡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소개 영상도 따로 준비해서 업로드해 놓았으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밀점 톡톡 검색하셔도 그동안 저희가 만들었던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송들을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 만나는 보이는 라디오라 보니까 오프닝이 조금 길었네요. 간단하게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인사드려볼까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봄님. 네, 안녕하세요. 봄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출연하니 또 떨리고, 또 더운 여름, 그래도 여기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오늘 즐겁게 한번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재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인사드렸던 아재입니다. 네, 저는 해밀점 톡톡에서 사회를 맡고 있는 아이셔이고요. 후안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후안님. 네, 안녕하세요. 후안입니다. 혹시 새로운 패널의 목소리를 기대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닉네임을 바꾸고 싶었고, 또, 정보 톡톡이 보이는 라디오로 인사를 드리는 오늘이, 또 닉네임을 바꾸기에는 적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꿔봤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사전적으로는 온정이 넘친다는 그런 뜻의 이름이고요. 또 지적이고 신실하고 관대하다는 뜻의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그런 그 표가 우고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지적이고 똑똑한 이런 뜻인데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나마도 조금 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뜻의 이름이 그래도 좀 제일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도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셔가지고 이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걸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로 골라봤어요. 근데 우고라는 이름보다는 네. 후안이라는 이름이 발음도 쉽고 기억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적인 이런 이미지 있으시죠? 근데 커리님에서 후안님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커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커리님께 진행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해밀점 톡톡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지난 7월 15일 에이블뉴스에 복지부 하반기 장애인 일자리 2,000개 추가 확대라는 그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복지부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인 일자리 2만여 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2,000개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그런 기사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에이블뉴스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봄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대부분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주제가 시각장애인의 직업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나온 결과로 지난해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이 41.9%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같은 경우는 유보 고용으로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게끔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의 시각장애인이 대부분 안마 업종에 종사하고 그 외에 또 다양한 직종에도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후아님? 아직 제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이름이. 아, 빨리 네. 적응이 돼야 되는데. 곧 적응이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게 맞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안마 업종으로 시각장애인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직업들에 대해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직업은 시각장애인은 못하겠지라고 편견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을 깨고 당당히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실 것 같고요. 우리 아이셔님께 한번 아이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재작년일 거예요. 사회복지 실습을 나가서 가가호고 방문하면서 사례 관리를 참여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남성분이 시각장애인 1급이셨어요. 빛도 못 보시는 분이었는데 사진 작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출품해서 수상 경력도 있으시고요. 사진집을 낼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상상이 안 되거든요. 물론 사진을 직접 찍어본 적도 없지만 저게 가능할까? 아니 초점 같은 거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네, 저는 처음에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보통 뭐 특수교육을 전공하거나 이러면은 시각장애인 학교를 많이들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또 시각장애인, 저시력도 그렇지만 전맹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공한 그 과목으로 중학교를, 일반 중학교죠.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해서 영어 교사로 또 이제 국어 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각장애인이 일반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가질 것도 같았었는데 당당하게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밖에도 제 주위에는 마림바를 연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비장애인들도 하기 힘든 세계 여러 곳곳에 다니면서 협연도 하고 합주도 하고 그래서 꽤 유명하신 TV에도 몇 번 나오신 그런 분이시고요. 바이올린을 전공한 친구도 있는데 한예종에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지금 가을 학기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석사를 딸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재님은 혹시 있으세요?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닌 분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중도 실명을 하셔가지고 저보다 4살이 많으세요. 근데 저랑 이제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다니면서 정말 이 공부는 조금 잘했는데 저도 이렇게 졸업을 하고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됐는데 카카오톡에서 그 시각장애인 파트를 맡으셔가지고 시각장애인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카카오에도 시각장애인 파트가 있군요. 네, 또 팀장님이 되셔가지고 또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거만한 모습으로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런 일도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카카오톡은 모두 쓰는 그런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안에도 시각장애인 파트를 담당하시는 분이 또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시각장애인들도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고, 사실 주변에서 점역교정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복지관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을 들 정도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조사 좀 하다 보니까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봄그늘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각장애인 상담사를 계속해서 이제 양성하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근데 거기서 그 직업명이 마음보듬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뭔가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활용해서 오히려 이제 보이는 환경에서 더 자신만의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어둡고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내 얘기를 하는 게 더 편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네,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각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방송 해밀점 톡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에 많은 제약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패널분들은 혹시 원하셨던 직업을 다 지금 갖고 계시는지 또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제약을 경험하신 경우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꿈이 많이 바뀐 케이스예요. 원래는 피아노랑 성악을 주로 전공해서, 목소리 톤이 좀 높긴 하죠? 성악을 전공을 해서 음악을 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근데 제가 약간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좀 창피한 얘기기는 한데 무대에 올라가서 실수를 안 하고 연주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질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은 그냥 교회에서 성가대만 하고 있고요. 아재님은 어떠세요? 뭘 가장 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온리 어릴 때부터 이 공연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서 노래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아이였고 지금은 그거를 이제 직업 삼아서 하고 있는 상태죠. 꿈을 이루신 거네요? 네, 꿈을 이뤘는데 그 경제적인 거에 대한 꿈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직업도 하나 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공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꿈을 이뤘죠. 후아님은 어떠세요? 하고 싶은 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예전에 그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저는 그 특수교육을 전공을 하고 또 이 시각장애인 전문가가 되고 싶기는 했었어요. 근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많은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고 그냥 사회복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 근데 그 일을 현실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는 저도 더 노력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저는 봄님도 궁금한데 네. 지금 봄님은 그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봄님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오셨는지.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냥 모두가 똑같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각자의 직업을 꿈꾸지만 그게 이제 뭔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현실이랑 타협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저는 사실 한 고등학교 때부터 좀 사회복지를 꿈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은 사실 고등학교 때 했던 이제 봉사활동에서 근데 이제 그때 봉사활동에서 저는 발달장애인을 만났었는데 이제 그때의 경험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런 뭔가 함께하는 일을 굉장히 하고 싶다 이렇게 꿈을 꿔서 이제 사회복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대학의 사회복지 과정을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가능한 많은 아이셔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사회복지나 학문 외에도.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꾸준히 1학년 때부터 계속 이제 관련된 장애인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또 실습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사회복지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했던 것 같고, 일을 하면서도 계속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비장애인으로서 궁금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지금 행정 업무를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은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보고 뭐 글을 쓰면서 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를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시각장애인들도 컴퓨터를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비장애인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할 때 한글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완벽하게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엑셀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저보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아직 엑셀이 사실은 이제 초보 수준이어가지고 좀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비장애 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PC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손에도 적절히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보조기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앞에 후아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기가 한 손에거든요. 이게 점자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이용할 수 있고요. 비롯해서 뭐 라디오 기능도 되고 mp3 녹음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보조기기인데 이 보조기기 이외에도 지금 제 앞에는 컴퓨터가 있죠. 사실은 이게 미관상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어폰을 꽂고 있는 상태라서. 근데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문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그런 보조기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니 어차피 근로지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엑셀이나 한글표까지 다룰 필요가 있을까? 파워포인트까지 다룰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비장애인 근로지원인 선생님들을 만나 뵐 때마다 듣는 말씀이 시각장애인 분들 근로지원하는 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해보지도 않고 자꾸 부탁을 하셔서 저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셔서 안타까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조기기를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내가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주도적인 사고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뭐 IT 기기에 워낙 시각장애인들을 보조해주는 기능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이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주도하에 어떤 한 행정의 서류를 만든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안 되면, 그러니까 모르면 배우면 되고, 나의 한계가 부딪히게 되면은 그냥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 비장애인 분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모르는 부분을 채워가는 거고, 또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도움을 받고 그런 식으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지원인 선생님이 계시는 거고요. 제가 여러 직장에서 직장 체험을 하고 장애인 일자리에서 반일제 근무를 했을 때 아쉬웠던 게 각 장애 유형별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지체장애인 분들도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런 서로에 대한 모름과 무관심이 일을 더 어렵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해서 비장애인 분들도 이제 장애인 분들의 업무 환경,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장애인 분들도 비장애인 분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는지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희가 드린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밀점 톡톡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밀점 톡톡을 듣고 느낀 소감,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 함께 읽고 싶은 책 등 어떤 주제든 좋습니다. 저희들 해밀점 톡톡의 소통창구 HAEMIL _LIB @naver.com
센스월드 댓글, 그리고 팟빵 댓글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보완해서 더욱더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즐겁고 유익한 소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점 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